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이번에 다룰 영화는 콩 스컬 아일랜드입니다. 킹콩은 워낙 많이 영화화된 소재라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데요. 이 뻔한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뻔하지 않게 포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소들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같은 듯 다른 킹콩과 콩의 매력입니다. 1933년 만들어진 최초의 킹콩부터 2005년 피터 잭슨 감독의 킹콩까지 킹콩은 수십 편의 영화로 만들어진 시리즈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킹콩이라는 소재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선은 킹콩의 가장 큰 특징은 당대의 특수효과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시리즈 중에 한 편이라는 겁니다. 34년 만들었던 킹콩도 스톱 모션을 이용해서 이제 킹콩을 재현을 했고요. 피터 잭슨에 이르면 실사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CG 기술로 CG 캐릭터로 재탄생을 시켰죠. 이번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도 킹콩을 굉장히 멋있게 그려내는 게 첫 번째 목표이자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 영화예요. 일단은 사이즈가 큰 괴수가 나오고요. 다양한 액션씬이 나올 수 있죠. 초기 킹콩은 이색적인 볼거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영화였습니다. 스톱모션으로 알 수 없는 괴생명체, 거대 생명체를 보여주는 게 재미를 주는 요소였죠. 근데 피터 잭슨의 킹콩에 이르면 이걸 멜로드라마로 굉장히 변주를 잘 해서 여성 관객들에게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영화로 재탄생을 시켰거든요. 이번 영화가 주는 매력은 다시 한번 콩 자체의 매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그리고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거죠. 사이즈가 크면 왜 좋은가? 사실 기본적으로 사이즈라는 게 주는 환상이 있어요. 이 거대한 물체를 재현한다, 거대한 생명체를 재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콩은 그런 괴수물의 어쩌면 선두주자, 최초의 괴수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고요. 피터 잭슨의 킹콩과 이번이 가장 큰 다른 점은 크기예요. 피터 잭슨의 킹콩은 한 8m 정도였거든요. 크기를 이 정도 사이즈로 한 거는 여성 캐릭터와의 교감, 감정적인 교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거대해지면 좀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사실 그런 부분을 다 덜어냈어요. 정말 액션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영화라서 마음껏 크기를 키웠어요. 그래서 아마 역대 콩 중에 가장 큰 콩이 등장을 했고요. 대략 30m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런 괴수물, 거대 괴수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덕후 느낌도 나는데요. 피터 잭슨의 킹콩이 1930년대 어떤 스토리 라인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거기서 가장 멀리 갔어요. 멜로적인 요소도 다 빼고 오로지 콩에만 집중하고 있는 영화이죠. 원래 최초의 킹콩은 만들어진 시대처럼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피터 잭슨도 마찬가지로 30년대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1970년대로 시대로 옮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베트남전 말기란 시대 상황을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신화라는 요소가 등장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70년대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들, 미지의 어떤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 같은 어떤 여지가 있는 시대인 거죠. 콩 스컬 아일랜드는 되게 많은 장르들을 갖고 와서 다 섞어요. 슈퍼 히어로물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어드벤처물도 섞여 있고 밀리터리물도 섞여 있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는 콩을 메인으로 내세운 슈퍼 히어로 영화에 가깝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특촬물 느낌도 나기도 하는데요. 콩이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이 콩이 등장할 때는 항상 뭔가 등지고 등장을 합니다. 뒤에 거대한 태양이 있던지 프레시맨 같은 영화에서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할 때 뒤에 폭파를 시키잖아요. 그 배경으로 그것처럼 뭐 폭파되는 씬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달이 등장하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첫 등장 장면에서 콩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헬기로 360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정말 무대에 선 주인공을 비춰주는, 아이돌을 비춰주는 것 같은 카메라 시점을 보여주는 거죠. 히어로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주인공만큼 악역이죠. 이 영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악역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스컬 크롤러라고 불리는 섬을 괴물, 지하에서 올라오는 괴물들이 있는데요. 이 괴물과 끊임없이 싸우는 콩을 보여줍니다. 이건 콩과 육체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악역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대결을 벌이는 악역은 패커드 중령이라고 나와요. 전쟁에서 입은 상처 혹은 무너진 자존심을 이번 모험을 통해서 뭔가 회복을 하려고 해요. 콩과 패커드 중령은 완전 크기가 다르니까 대결한다는 느낌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그걸 많이 주려고 특별한 시점들을 잡아 나갑니다. 전투 태세에 들어간다는 준비 신호로 이렇게 주먹을 꽉 쥐는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후반에 이제 패커드 중령이
콩이 복수를 할 때 똑같은 카메라 앵글을 써요. 패커드 중령이 이 주먹을 움켜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비슷한 장면들을 배치를 해서 두 사람이 대결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오마주를 잘 살린 감독의 재치입니다. 이 영화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점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 관계도 굉장히 산만하고 캐릭터들의 행동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콩의 과격한 액션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굉장히 자기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기획 영화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 감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거는 다 버리고 대신에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잘하는 거, 그리고 아마 관객들이 좋아할 거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죠. 조던 보그츠 로버트라는 감독은 굉장히 신인 감독이죠. 이 썬댄스 출신의 신인 감독인데 이 감독의 전작인 킹 오브 썸머 같은 영화를 보면 원래는 코미디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코미디를 하되 코미디로만 하지는 않아요. 장르를 섞는다든지 요소들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영화에서 차용해온 것들을 오마주하는 데 굉장히 좀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콩 스컬 아일랜드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 중에 하나는 다양한 오마주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 한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특히 박찬욱 감독, 공순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그들의 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콩이 거대의 문어 괴물과 싸우는 장면에서 문어를 다 뜯어먹어요. 그 문어를 뜯어먹는 장면을 보면 당연히 우리는 올드보이의 그 낙지를 먹는 씬이 연상이 되고요. 또 이 영화의 구조에서 콩이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등장을 해요. 거의 첫 장면부터 등장하거든요. 첫 장면에 불쑥 등장하는 영화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생각나요. 콩에 대항하는 악역인 그 스컬크롤러라는 괴물의 디자인을 보면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굉장히 흡사해요. 뒤에 다리가 없는 꼬리만 달려있고 그런 식의 한국 영화에 대한 오마주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장르적으로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어드벤처물이 섞여 있고 거기에 밀리터리물도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이 호위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그런 밀리터리물의 요소를 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헬기 부대가 네이팜탄 터뜨리는 이 장면 자체는 사실 지옥의 묵시록의 오마주이고요. 이 영화에서는 바그너의 클래식 대신에 블랙 사바스의 파라노이드라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굉장히 신나는 헤비메탈 노래인 거죠. 이 영화의 세 번째 포인트는 실감나는 디지털 캐릭터와 특수효과입니다. 이 킹콩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거대한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그렇게 보여주기 제일 좋은 건 도시로 데려가는 거예요. 빌딩 사이즈랑 비교해서 보여주면 거대한 존재의 크기가 대략 가늠이 되니까요. 근데 스컬 아일랜드라는 섬에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 비교들은 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킹콩의 사이즈를 실감시키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의 활용이고 하나는 사운드의 활용입니다. 이 퍼시픽림과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콩에서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방식은 물이 있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 전투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요소를 더하면 이제 물이 흘러내릴 때의 느낌 혹은 물이 흘러내릴 때 그 소리, 질감 이런 것들이 와닿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거대한 폭포에서 떨어질 때 물이 어떤 느낌으로 떨어지는지. 이 퍼시픽림이라는 영화에서 80m짜리의 거대한 로봇을 표현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퍼시픽림을 보면 밤에 바다에서 혹은 비가 올 때 싸워요. 비가 올 때 어떤 질감들, 물이 튀는 모습들이 사실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콩이 늘 물 있는 데서 싸우고 그리고 물이 튀는 모습, 물이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하는 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운드인데요. 물이 떨어질 때의 사운드도 진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사운드를 줘요. 이를테면 내던져졌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들리는 소리는 엄청나게 큰 물체가 떨어지는 육중한 사운드를 내는 겁니다. 그런 사운드의 울림, 낮은 진동, 낮은 톤을 통해서 이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괴물이다 혹은 뭐 생물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실제로 콩의 사운드, 콩의 이 목소리는 사자를 메인으로 해서 뭐 고릴라나 원숭이 같은 소리들을 섞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제일 좋은 예로 주라기 공원을 들 수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 공룡 소리들도 우리가 다 아는 소리들을 조합한 소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킹콩처럼 고릴라, 사자, 호랑이 이런 소리들을 믹싱을 해서 이제 소리를 만든 거고요. 콩의 디지털 캐릭터의 힘은 사실은 굉장히 선구적인 어떤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나왔던 캐릭터들을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써야 되는 것 요소들만 채용해 온 거죠. 퍼시픽 림에서 보여줬던 그 거대한 사이즈의 무게감을 만드는 방식, 혹은 주라기 공원이 보여줬던 우리가 실제 하지 않지만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들을 잘 조합해서 30m짜리 거대한 콩이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중한 질감과 육중한 크기를 느낄 수 있게, 실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영화적인 마법을 부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 스컬 아일랜드는 분명히 기획 영화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소재를 활용했고요. 되게 갈등 구도도 식상하고 캐릭터도 산만한 캐릭터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실패냐라고 하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단점을 죽이기보다는 장점을 살려내려고 노력했던 영화이고요. 이 감독은 대신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더 보여줘야 되는 것들을 훨씬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액션과 캐릭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은 성립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코미디, 액션, 슈퍼히어로물, 밀리터리물 이런 안 섞일 것 같은 장르들을 잘 섞어서 킹콩이란 베이스로 해서 한편의 훌륭한 성공적인 상업 영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키 영상을 보시면 감독의 이 장르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도 이 영화는 속편이 나올 것 같아요. 속편이 나오면 또 저는 기꺼이 보러 갈 의향이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성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